수험생이 그치. 그러니까 너네 이미 수험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3 때 시작해가지고 원하는 성적 나오기 정말 쉽지 않아. 그럼 팩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이게 국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국어만 가지고서 대학을 가면은 사실 뭐 고3 때부터 해도 상관없을 거야. 근데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근데 어떻게 고3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 불가능하지. 내가 그래서 방학 때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거 안 해놓잖아? 고3 돼가지고 애들 이제 다 학업을 중단한다고. 대학을 왜 가야 되죠? 이러면서 막. 다음 이제 그만둔다니까. 해야 될 거는 산더미인데 어떻게 하겠어. 보시죠. 오늘 아마 적용하기 3번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적용하기 2번 정도 하고서 잠깐 끊었다가 적용하기 3번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가보시죠. 봐봐.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반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자 중심으로 가자잉. 화자 지금 뭐 생각하고, 뭘 떠올리고 있니? 눈을 떠올리고 있죠. 어디에 내리고 있는? 북쪽에 떠오르는 눈을 생각하고 있어요. 잘 봐. 이게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지금 북쪽에 있어서 북쪽에 눈이 내리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죠? 뭐예요? 현실에 있는 화자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공간인 어디? 북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럼 화자의 어디 속에 있는? 내면세계 속에 있는 무엇을 떠올리고 있구나. 북쪽을 떠올리고 있구나. 가능하시겠죠? 여기 있는 북쪽에 뭐가 내리는 거야?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지. 가능하시겠죠?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만약에 이게 내신이었으면은 북쪽 바로 이제 이거 나오지. 바로 이제 내신이었으면은 북쪽 세모 쳐놓고서 무슨 험한 무슨 북쪽 블라디보스토크 막 이럴 텐데 관심 없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심상만 딱 그려보면 돼. 아, 뭔가 북쪽에 눈이 막 시게 내리고 있구나 요런 얘기.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험한 벼랑에다가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굽이굽이 돌아갔대. 백무선 무슨 뜻이겠어 이거? 성은 백이요 이름은 무선은 아니고 뭐예요? 호남선, 영남선, 호남선, 뭐 경부선, 전라선 할 때 그 선이지. 그럼 백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철도 이름이겠구나라는 거 견적 나오시죠? 왜? 뒤에 뭐 나와? 철길이란 나온다며. 되니? 그럼 심상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견적 나오시죠? 요렇게 험한 벼랑을 따라서 굽이굽이 백무선 철길 위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겠지. 되시겠죠? 그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뭐가 내린다? 눈이 내리고 있겠죠? 그리고 봐봐. 연달린 산과 산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백무선 철길 위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달린 무슨 뜻이겠어? 연달아 달린 요런 얘기겠지. 그러면 그려보자. 지금 요렇게 되시는 거겠죠? 연달린 산 사이에 누굴 남기고 왔대? 너를 남기고 왔대요. 잘 봐. 집중해야 돼. 봐서. 여기에 너라고 하는 걸 남기고 왔어요. 근데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뭐가 내리는가? 복된 눈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야, 여기에 있는 눈이 복될 수는 없어. 여기에 있는 눈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눈은 복된 게 아니지. 누구의 입장에서 복된 거예요? 화자 입장에서 복된 거지. 맞니? 그럼 잘 들어봐. 지금 현재 화자께서는 여기 있는 눈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계세요.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눈이 복되냐 이 얘기야. 요걸 이제 조금 아셔야겠죠. 왜 이게 복된 건데? 잘 봐. 너를 남기고 왔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현재 지금 현실 속에 있는 화자는 너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즉 현실에 있는 화자한테는 너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따라서 부재하고 있는 대상을 뭐한다? 부재하는 대상을 뭐하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면 속에 뭐가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문제없지. 맞니? 아, 그래서 화자의 내면에 그리움이 있어요. 그럼 그리움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기계적으로 튀어나오지. 뭐 있어?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세팅 되시겠죠. 맞니? 그럼 잘 봐. 왜 그러면은 눈을 보고서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너를 눈이 가까이 가서 만나고 있으니 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복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아, 그럼 연결이 되시죠? 그럼 눈이 있는데 눈을 복되다 라고 한 이유는 이 눈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구나, 복되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지. 이해되세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결핍이 존재하신다 라는 거 세팅이 가능하시는데 얘도 한번 봐볼까? 좀 내리는가 이러고 있지. 이거 뭐예요?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아, 내리는 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너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눈이라도 되어서 어디로 가고 싶다. 북쪽에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요런 얘기. 되시겠지? 읽어볼까?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잘 보세요. 지금 갑자기 잉크병이 얼어드는 이러한 밤이야. 뭐 했다라고 얘기할래? 내면 세계 인식하고 있었죠. 두 글자 뭔데? 성찰인데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깼어요. 이게 뭐야? 현실. 재인식. 기가 막혀요. 거의 이제 이건 기계야, 애들이. 거의 메커니컬로 알고 있어, 이제. 현실 재인식하고 있는 거지. 맞니? 잘 봐. 잉크병이 얼어드는 이러한 밤이에요. 그럼 얘기해봐. 잉크병이 얼어들 정도로 어떻구나? 춥구나 가능하시겠지. 맞니? 그럼 심상을 좀 그려보시면은 안녕? 좀 요런 느낌 아니겠어? 잉크병이 얼어들 정도로 차가운 밤이야. 밖에 막 눈이 내리고 있어. 물론 이제 요 눈 살짝 요거는 좀 세계 좌우하고요. 잉크병이, 내가 이걸 챗GPT한테 야, 잉크병이 얼어드는 밤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려줘 하니까 갑자기 밖에 눈을 그리더라고. 이건 좀 세계의 자화가 된 거야. 이건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지. 무슨 생각? 북쪽에 있는 너를 뭐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되니? 요 정도 세팅 되실 거야.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어쩌자고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어쩌자고 날 잠을 깨워. 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면 세계 속에서 너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생각을 너무 오래 한 나머지 어떻게 된 거야? 생각을 너무 오래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잠들었다 어떻게 된 거야? 깨어난 거지. 맞아? 한 가지만 더. 잉크병이 얼어들고 있는 이러한 밤에 너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있어. 그럼 이런 부재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그리움의 감정이 뭐 할까?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뭐 하겠어? 그쵸? 심화, 엔드, 고조. 문제 없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하는데 이게 왜 어쩌자고냐 이 얘기야.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봐. 혹시 옛날에 시크릿 가든은 아니? 들어봤죠? 그 하지원 나오고 그 현빈 나와가지고 사탕 키스가 뭐야? 거품 키스였나? 하지원 씨 여기 이렇게 묻었는데 갑자기 현빈이 씨 하면서 키스 미 베이비 하면서 바로
거기 이제 OST예요. 거의 OST야. 너는 나의 봄이다. OST. 봐봐. 뭐라 나와? 어쩌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또 뭐 나와요?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나왔을까? 이게 뭐야? 심상 그려봐. 이것도 문학처럼 심상 좀 그려볼까? 화살할게요. 지금 나가, 여기 있는 나가 누구를 지금 본 거야? 너를 지금 봤죠? 근데 봐봐. 어쩌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이게 뭐예요? 여기 가고 있어. 길 가고 있었어. 거기 딱 들어보니까 누가 보여? 너가 보여. 약간 그 학교에서 고백 공격을 받은 여자의 심정에서 얘기해봐. 여기에서의 나는 고백 공격을 받은 나야. 딱 학교 가고 있어. 복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근데 저기서 이제 그 고백 공격한 남자 새끼가 보여요. 아씨! 어쩌자고 널 알아봤을까, 씨. 근데 이게 남자의 그 눈빛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 약간 막 언제든지 다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 근자감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아이씨, 하면서 아이씨 하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왔을까? 이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 지금?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딱 보자마자 아이 개색 느낌이 오세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노래 가사에서 화자는 어떤 거야? 어쩌다가 무의식 중으로 뭐 한 거예요? 너를 알아봤어. 또 무의식 중으로 너에게 뭐 했어? 다가갔어. 떠날 수도 없어 이제. 너를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거는 네 모습이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뒤에 있어. 근데 뒤에다가 두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보이는 게 너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뒤통수에다 눈이 달려가지고 후면 카메라 켜가지고 막 후진하고 있는 게 아니지 뭐예요? 그 정도로 뭐 한다? 화자의 내면에 뭐가 있다? 여기만. 사랑?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너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마음속에 뭐하다? 가득 차있다, 크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다시 와봐. 그럼 어쩌자고 잠을 깨요. 이거 뭐예요? 나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난 거지. 누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갑작스럽게 잠을 깼다고.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운 곳, 차마 또 뭐한 곳? 그리운 곳. 이해가 되니? 심상을 그려.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랑 얘기를 해야 되나?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야. 근데 약간 이제 모종의 이유로 헤어진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자다가 약간 롱디 연애였어. 저기 뭐 어디 뭐 부산에 살고 있는 애였어. 아휴, 부산엔 비가 내린다는데 복된 비도 내리는구만. 뭐요? 왜 복되다로 얘기하는 건데? 너를 뭐 하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근데 부산에 뭐가 내린대? 비가 내린대. 그러다 잠들었어. 아씨. 어쩌자고 잠을 깨서 씨부랄. 보고 싶다 씨발 새끼. 그리운 곳. 차마 뭐한 곳? 그리운 곳. 그리움이 뭐돼? 시마엔드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지. 근데 잘 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차마. 그냥 그리운 곳. 그리운 곳 하는데 왜 차마라는 말을 쓸까? 만약에 요게 이제 이해가 안 가면은 말을 좀 만들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차마라는 말을 언제 주로 쓰니? 차마라는 말을 언제 주로 써? 봐봐. 차마. 말하지 못한 말. 참아.
할 수 없던 것. 지금 제가 써놓은 거 다 뭐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차마가 들어가지. 그럼 차마의 의미가 뭔데?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다, 말하지 못한 말, 할 수 없던 것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다 차마를 붙였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문장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봐. 굳이 안 써도 될 말을 썼다니까? 잠깐만.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건 뭐예요? 아이씨, 이거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건 뭐야? 보아야 되는데 어떤 거야, 지금? 너무 끔찍한 거야. 아씨.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이거는 실제 이름을 거론하면 안 돼. 우리 학원에 다니는 어떤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문을 팡 열고 들어와. 그때 갑자기, 씨발, 바지를 여기서 똥을 한 무더기 싸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게? 물론 보고 싶지도 않지만은, 너무 그 정도로 어떠다? 볼 수 없다. 너무 뭐하다. 끔찍하다. 이런 얘기지. 말하지 못한 말. 예를 들면 그거야. 남자애가, 나 오늘, 준혁이가 갑자기 이제, 하은이한테, 나 고백 공격을 하겠어. 막. 고백을 하겠어.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돼. 그 미친놈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늘 고백할 거예요. 씨발, 하은이는 너 안 좋아한다고, 병신아. 아니야. 됐어. 뭐예요? 차마하지 말하지 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던 것. 해야 돼. 약간 그런 거지. 너희가 만약에 남자 군대 갔어. 사귀고 있어요, 둘이. 나 군대 가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군대를 간다고. 너무 편견이 없는 거 아니야? 효린이랑 준영이가 사겨. 근데 준영이가, 나 오늘 다음 달에 군대 가. 이런 거야. 여기까지 올라와. 헤어지자마자 여기까지 올라와요. 왜? 군대를 가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아름다운 이별. 딱 하는 거야. 효린이도 알아. 약간, 서로를 위해서 헤어져야 되는데! 할 수 없던 거야. 뭐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었던 거.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 있는 차마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뒤에 있는 거를 뭐 한다? 뒤에 있는 걸 뭐 한다? 강조한다. 부정의 의미로서 이걸 뭐 한다? 강조한다. 이런 얘기지. 되니? 선생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 정도로 끔찍하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었다. 네, 알겠어요. 이건 뭐죠? 그리워야 되는데 그리워하지 않았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예, 이겠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뭐하다. 끔찍하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될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정도로 내 내면에다가 그걸 뭐 하는 거야? 꾹꾹 눌러 삼키는 거지.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었어. 이것도 역시 뭐예요? 똑같이 내가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를 꾹꾹 뭐 해야 되는 거야? 눌러 담는 거지. 그럼 이 그립다라는 것도 뭐 한다라는 얘기겠어. 올라와. 근데 계속 뭐 해야 돼, 이거를? 눌러 뭐해?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왜 그럼 이걸 눌러 담는 건데? 그 정도로 정서가 뭐 하니까 계속 고조되고 있으니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계속? 눌러 담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그거를 뭐 한다? 강조한다. 그럼 따라서 여기 나 있는 것도 뭐예요? 그립다라는 말을 뭐 하는 거야? 강조합니다. 씨발, 문학의 끝이 없죠. 씨발, 문학의 끝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좀 접해봐야 돼. 그럼 다시 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워하는 곳이 그리운 곳이라고 나와 있지. 그리운 곳 어디겠어요? 북쪽이겠지. 그러면 화자께서 결핍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 있는 북쪽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하겠어? 지향하실 거고 여기에 있는 북쪽이 곧 뭐가 되겠어? 이상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또 어때? 한번 또 생각해요. 꾹꾹 눌러 담았잖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잖아. 그래서 또 뭐 하는 거니?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하면서 그리워하는 곳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뭐 하는 거야? 표출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수미상관인데 수미상관인 거 필요 없고. 수미상관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지. 뭐예요? 반복.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또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반복되니까 강조. 감정의 지속? 여운. 그래서 뭐 한다? 여운이 남는다. 되셨죠? 여운까지. 말줄임표. 됐죠? 가보자.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요. 보세요. 또 나와. 또 화자정신으로 갈 거야. 화자께서 지금 뭐해? 그곳이 계속 뭐 한다고 나와 있니? 안 잊힙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잘 봐. 뭐 요거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뭐 그리움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너네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씨발 똥물 한 묻어 있어. 10년이 지났어. 잊히겠냐? 안 잊혀요. 그렇다고 해서 아, 똥 싼 그 사람이 존나 그립다 이건 아니잖아. 화자께서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자고. 그곳에 대해서 안 잊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만큼 그곳에 대한 어떤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기보단 뭐라고 얘기할래? 가깝습니다. 요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겠어? 또 혹은 더 뭐하다. 생생합니다.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맞니? 그곳에 대해서 화자가 무엇을 느끼고 있다? 생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됐니? 너네가 안 잊히는 건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인데 안 잊히는 기억 있어? 강아지가 물려고 달려갔던 그래. 그럼 그게 안 잊히냐는 거야. 그게 왜 안 잊혀요? 무서웠어서. 그 무서움의 감정이 어떠기 때문이야. 지금도 어떻게 느껴져서? 무섭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지. 맞아? 그래서 길 가다가 만약에 너를 쫓아왔던 그 강아지를, 개를 봐. 그러면 어때? 귀여워? 성장했네? 내적 성숙을 이뤘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개를 보고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약간, 씨발 하면서 약간 좀 트라우마 생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 이제 친척 누나가 아프리카에 갔대. 아프리카 가서 이제 그 건축 쪽이신가 봐.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가서 그 아프리카 빈민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약간 이런 봉사활동을 갔었대. 근데 아프리카가 알겠지만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치안도 개판이고 약간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었대, 여자분이 이제 밤에 이제 그 산책을 하려고 갔었는데 마당에 이제 도사견이 있었다는 거야, 도사견이. 근데 이게 목줄을 꽉 해놓은 게 아니라 풀어놓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갑자기 도사견이 이번에 달려든 거야. 달려서 물어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사경을 헤매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받고 해가지고 다시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길 또 간다고 하더라고. 대학원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여기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겠대.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전 절대 안 갈 것 같거든요. 한번 겪으면. 가보지. 가름쟁이 사래기인 우리 밭 그 건너에 논실 이센밭. 너네 이거 다 몰라. 사래 들렸다는 알겠지만은 논실, 이센 다 몰라.
뭐 살이 길다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 그냥 뭐라고만 생각할래. 뭐라고만 생각할래. 밭이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밭이 있었다 요 정도. 됐니? 이거 잘 봐.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쳐진 이렇게 나와 있지. 지금 잘 봐. 지금 여기 이 부분 전부 다 이후부터 다 뭐인 것 같아? 묘사인데 정확히는 무엇을 묘사해? 아니 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맞니?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지금 현재야 아니면 과거야? 과거 장면이지. 그럼 얘기해봐. 그쵸? 내면 세계 인식하고 있고 성찰을 전제로 과거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뭐다? 회상입니다. 가능하시겠지. 봤니?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 탱자나무의 울타리예요. 그리고 봐봐. 여기 또 뭐 나와? 훗날 나 뭐가 돼요? 중학생이 돼요. 아 그러면은 훗날 그 이후에 중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잡히네. 여기에 있는 뭐야 회상은 전부 다 과거 장면이구나 라는 거 잡으실 수 있겠죠. 이해되니?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고 있대. 요 말이 무슨 얘기일까? 요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릎으로 이렇게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닐 거고 뭐야? 그쵸? 콩밭이 어디까지 오는 거야? 무릎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겠지. 여기 이제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어. 여기 이슬이 맺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뭐 하고 있어? 지나가고 있으니까 무릎에 뭐가 닿는 거야? 이슬이 이렇게 닿고 있다 요 얘기지. 됐니? 그곳을 지나다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얘기니까 항상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상적입니다. 가능하시겠지. 됐니? 아침마다 하는 거 항상 반복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일상적이다.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보세요. 뭐뭐이었을까 뭐뭐이었을까 이러고 있어. 근데 과거 장면 해석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아. 그런데 요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가을이랑 여름날에 대해서 그냥 가을이었을까 여름날이었을까 이런 게 아니야. 뭐예요? 수수알이 뭐하고 있고 꽝꽝 여물고요. 깨꽃이 뭐하는? 하얗게 부서지는. 그럼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니? 뒤에 있는 계절을 뭐하고 있어? 또 꾸며주고 있죠. 맞아. 그래서 뭐하고 있다 또? 묘사. 됐니? 그럼 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건데? 요걸 좀 이해하셔야죠. 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건데? 생생하게. 그쵸?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지.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지. 한 가지 더. 여기는 꽝꽝 요런 것들. 이것도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봐봐. 우리가 이제 음성상징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음성상징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음성상징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의성부사, 두 번째는 의태부사.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내신에서 배웠을 땐 얘를 의성어라고 불렀을 거고 얘를 의태어라고 불렀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의성부사의 의미는 뭔데? 소리를 뭐한다? 흉내낸다. 의태부사의 여기 있는 태는 양태야. 모양과 상태를 흉내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멍멍 컹컹 뭐 이런 것들. 삐약삐약 음매 막 이런 것들. 얘는 뭐 껑충껑충 깡총깡총 뭐 이런 것들 있지. 아우 손가락 아파. 잘 봐. 헤이.
야, 우리가 멍멍이들 짖을 때 멍멍 이렇게 짖냐? 진짜 정직하게 멍멍, 캉캉, 왈왈, 으르렁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가 들리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지극히 주관적이야. 봐봐. 미국에 있는 멍멍이가 진짜 멍멍 이렇게 짖나? 아니에요. 미국에도 어떻게 해? 바우 바우. 근데 내 동생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미국을 갔다 왔어. 나도 이제 궁금하잖아. 야, 미국 개는 어떻게 짖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는 그냥 멍멍 이러던데? 바우 바우가 아니야? 멍멍 이렇게 짖어. 와, 순간 좀 빠가스러운 질문이긴 했는데요. 그럼 미국 애들은 왜 그걸 바우 와우라고 하는 건데? 걔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 거야? 바우 와우라고 들리는 거지. 그럼 이 말은 이런 이제 의성부사나 의태부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얘네들은요,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관습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어. 관습적인 표현. 이래?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하라고 불러온 거야? 멍멍컹컹 바우와우와우와우 이렇게 불러왔다고. 이해되니? 잘 들어봐. 그러면 왜 그러면 음성상징어를 쓰냐는 거지. 음성상징어를 쓰는 이유 당연히 첫 번째 뭐? 생생하게 뭐한다? 묘사한다.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얘기는 최대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됐니? 두 번째, 요거 그냥 우리 1학년 때도 배워서 알 거야. 껑충껑충, 어랑 우, 음성모음, 깡총깡총, 양성모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무엇이 남아있다? 모음조화의 흔적이 뭐하고 있다? 남아있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이야 좀 자유롭죠? 깡충깡충 이렇게도 쓰지. 근데 이런 건 안 쓰잖아. 껑총껑총 이런 건 안 쓰잖아요. 쓰냐? 전 안 쓰는데. 쓰니? 껑총껑총 이래요? 보통 안 쓰잖아. 근데 깡충깡충 정도는 쓰잖아요. 아니야? 아무튼 씨부라. 지금이야 어차피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시대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해돼?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세요. 그럼 얘도 수수알이 여무는데 어떻게 꽝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겠어? 의성부사입니다. 이런 얘기겠지? 아랫내과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났대. 이거 무슨 얘기야? 심상 그려봐. 무슨 뜻이에요 이거? 감압공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물길이 어떻게 해서 막 부니까 여기 언저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 푹 파이는 거죠. 맞아? 푹 파여서 뭐가 드러난대? 흙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겠지. 감압공유 하천 뭐 이게 퇴적지형 뭐 맞나? 몰라, 한국지리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쌓여있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럼 심상이 대충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그곳은 당연하게도 도시가 아니라 무엇이구나. 뭐요? 시골, 농촌. 깡시골이라고 한 거야? 깡충이랑 틀렸어. 아하. 여기 있는 그곳은 농촌일 겁니다. 여기까지 뭐 전혀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가보자.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에 따라 영자, 영숙이, 수님이. 나는 솔로야? 영자, 영숙이, 수님이.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커다란 웃음들을 짓고. 잘 봐. 에이,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죠? 뭐예요? 왜 밭 사이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 영자, 영숙이, 수님이 그리고 논실댁이. 앉았다 일어났다가 이봐요. 하하하 병신 하하. 이거 아니죠? 뭐야? 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밭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구야 하다가 일어서고, 아이구야 하다가 일어서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밭 사이로 뭐 하고 있다? 앉아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웃음들을 웃고요. 나는 그 아래냇가에다가 뭘 풀어놔? 소굿비를 풀어놨어요.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놓고 있었던가 이러고 있어. 근데 잘 보세요. 심상 그려봐. 지금 이러고 있지. 여기 위에 이제 뭐 밭이 있었겠죠? 여기 밭에서 영자, 영숙이, 수님이, 그 다음에 논실댁 이런 사람들 여기서 지금 밭일하고 있어. 여기 밑에 누구 있어? 화자 누구?
나 계시죠? 여기 누구 있었던 거야? 화자 있었던 거야. 아니, 이제 화자에 계셔. 화자가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지를 쫓고 있었던가 하면서 여기 이제 소도 있고요. 소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건 소가 아닌데? 대충 그냥 콧뚜레. 소야. 대충 소예요. 소 곱비 이렇게 해놨어. 화자 지금 여기 혼자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고 있어?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쏴르르 쏴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대. 잘 봐. 헤이. 너네가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네가 가끔씩 뭐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뭐 청소하고 청소가 아니라 길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야 부르는 소리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럼 어때? 뭐지? 이럴 때 있잖아. 근데 봐봐. 지금 여기 있는 화자가 뭐 하신 거예요? 냇가 밑에서 어항을 놓고 있었던지 가지를 쫓고 있었던지 아무튼 냇가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해. 야 누구누구야, 야 병이야 이러고 있어. 근데 그 소리가 또 어떻게 들려요? 그 소리가 또 어떻게 들려? 쏴르르 쏴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대. 누군가 여기 물살을 지금 건너오고 있는 건가? 해짓고 있나? 아니면 누가 날 부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보세요. 그래 잘 봐. 지금 여기서 어항 놓고 가지 놓고 막 이러고 있어. 뿌셔뿌셔 이러고 대고 있어. 그랬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뭐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살을 해짓고 누군가 오는 것 같기도 해. 그럼 너네가 드는 생각 잘 봐. 그럼 화자의 내면 한번 생각해봐. 뭘까? 화자의 내면 뭐겠어요? 지금 예상한 거 예상이 되니? 화자 입장에선 나를 부르겠거니 내지는 물살 누가 해짓고 왔겠거니 하면서 예상이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야?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 그래서 뭐지? 해서 고개를 딱 든 거지. 일단 첫 번째,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자의 내면은 뭐가 있겠어? 화자의 내면에 뭐 있어? 긴장감 존재하시겠죠? 그러다가 고개를 딱 들었더니 뭐가 눈앞에 보여? 갑자기 아 하고서 청청이 푸르던 하늘 이렇게 나와 있지. 보이니? 그럼 왜 갑자기 이 사람은 아를 쓴 거야? 여기 아의 역할이 뭐예요? 영탄. 원래 영탄이면은 위에서부터 어떤 감정이 쭉 고조되어 오다가 터트려져야 되는 건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 뭐해? 고개 들었다가 하늘 보니까 뭐해? 푸르다 쉐 지금 이거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너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해가 되냐 이거?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해돼?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씨 너무 공감을 잘하는데 그거는. 봐봐.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영탄을 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너네 선지로한 가봐. 선지로한 가보세요. 28번에 3번 봐봐. 디귿을 활용하여 뭐라 나와 있니? 화자가 느낀 뭐라 나와 있어? 순간적인 뭐 감동이라 나와 있지. 순간적이다 체크해놔봐. 왜 그러면 그게 순간적이냐 이 얘기지. 원래는 시의 앞부분에서부터 쭉 하면서 감정을 고조시켜야 돼. 어저버 게이지 계속 차올라야 된다고.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 푸르던 하늘이 보이지. 맞아?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딱 보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못 외우는 거야. 터뜨려져 나오는 거지. 맞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선지의 말을 빌리면 뭐라고 얘기한다? 순간적인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이 위에는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 그럼 무엇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이 느껴지냐? 내면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잘 봐. 에이.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보세요. 너네가 만약에 집에 딱 갔어. 누워 있어. 내지는 뭐 귀신의 집을 갔어. 남자친구랑 꼭 같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꼭 같이 가. 여자친구 손을 딱 잡아. 귀신의 집 딱 들어갔어. 스산한 음악 소리가 쫙 깔려요. 막 이런 소리 들려. 그럼 귀가 어때? 맨날 따갑죠? 근데 갑자기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앞에서 뭔가 물건이 와르르 쏟아져. 그럼 그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의 그 데시벨이 귀신의 집에서 유난히 더 어떻게 들려? 더 크게 들리죠? 맞아?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감각이 뭐 돼? 감각이 극대화돼. 이해되세요? 이해돼?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감각이 뭐 된다? 극대화된다. 그래서 봐봐.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여기가 어떻게 보여? 청청이 푸르다며. 그냥 푸른 게 아니지. 어떻게 푸르러? 청청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은 뭐겠어 이거? 푸를 청이죠? 그럼 그만큼 하늘이 어떻게 보인다? 매우 어떻게 보인다? 푸르게 보인다.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감각이 극대화되니까 내가 보고 있는 하늘도 어떻게 보여? 너무나도 어떻게 보이는 거야? 푸르게 보인다. 지금 이 얘기지. 되셨나요? 여기 그 쏴르르에 관련된 내용이야. 얘도 봐. 닥쳤! 이거예요. 닥쳤!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 부셔야 돼! 하면서 박살을 냅니다. 뚜앙뚜앙! 독 부수는 소리예요. 독지는 늙은이. 박살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또 뭐해? 뚜앙뚜앙! 송영과 금이 숨이 턱에 닿는데 풀썩 주저앉고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나옵니다. 보세요. 왜 그러면 이런 뚜앙뚜앙을 왜 집어넣은 거야? 이런 거 왜 집어넣은 거예요? 뭐 부서지는 소리라고 했어 아까 전에? 독 부서지는 소리라고 했었지? 그럼 이런 독 부서지는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드러내니? 인물들의 뭘 드러내? 인물들의 뭘 드러내요? 심정을 뭐하고 있어? 부각? 강조하고 있지? 효과음인 뚜앙뚜앙을 통해서 자신의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의 정서를 부각한다고. 그래서 이거 봐봐. 시나리오 독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한다.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해요. 주관적 인식이지. 개연성을 높였다. 개연성 뭔데? 개연성의 반대말 뭐예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개연의 반대말. 우연성. 그럼 개연성은 뭐예요? 반드시 어떤 사건들이 논리적 구조를 띠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런 성질들 개연성이라고 불러. 근데 잘 봐.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물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여기 뭐라 나오니? 현실감을 높이고 뭐라 나와 있어? 현장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묘사 아까 전에 얘기했다. 묘사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 한다? 서술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뚜앙뚜앙의 효과음을 이용해서 뭘 강조한다?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뭐? 내면적 반응, 정서를 강조한다. 문제 없죠? 그럼 다시. 쏴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대.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무엇을 통해서 강조하는구나. 쏴르르 소리를 통해서 뭐 한다? 강조한다. 이거 봐. 헤이. 뭐라 나오니? 갑자기 뭐가 든대요? 무섬증이 든대. 뭐의 준말일까 이거? 무서움증 이런 거겠지. 왜 그럼 갑자기 무서움증이 드는 건데? 긴장감이 계속 뭐 했던 상태야? 고조되어 있던 상태지?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움증이 든다고. 어? 얘 봐. 작년 6월 모평이에요.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서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다 풀어졌어. 금방이라도 ጨ꺽ጨ꺽 쇠소리를 낼 듯 철새처럼 싱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럼 견적 나오니? 두개골과 뭐라 나와? 다리뼈라 나와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유골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땅속에 파묻혀 있던 유골들을 꺼내서 그 유골을 닦아서 거기에 묶여있던 무엇을 풀어주는 거야? 철사줄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되니? 아마 너는 나중에 이제 육군 가게 되면은 쓸 수 있어, 이거. 유해발굴단이라고 이제 따로 있어요. 지원해서 이제 가는 거 있는데, 가면은 계속 저기 뭐 백마고지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6.25 전쟁 때 전투 일어났던 이제 고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유해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해 감식해서 이제 유족들한테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더라고. 아무튼 이거 봐봐.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신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시퍼렇게 되살아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소름 끼치도록 뭘 느껴? 무서움증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있지. 왜 그럼 이게 무서운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는 느껴본 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이 뭐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뭘 느껴? 최종적으로는 무서움증을 느낀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시 봐봐. 왜 그 무서움증이 들어? 계속 얘기했다. 화자의 내면에 뭐가 있어? 긴장감이 있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타 사이버 하면서 어디로 뛰어 올라가?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들꽃 싸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 사이로 울려 펴진 영자 영숙이 수님의 청량한 웃음소리. 그리고 나서 뭐해?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서요,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또 나오지. 여기 뒤에 있는 냄새, 후각을 여기 뭐하고 있어? 부각, 강조, 묘사. 잔돌의 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여기 고향의 어떤 계절을 뭐하고 있었다. 느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맞니? 전부 다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 아이고.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니? 왜 안 잊히는 거야? 여기 농촌의 생동감과 생생함이 잊히지 않으니까. 여기 화자 입장에서는 이곳에 대한 뭐라 얘기할래? 부재하는 것을 뭐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 색깔 맞춰야지. 그러면서 그 농촌 좋았었지. 영자 영숙이 수님이 그 다음에 논실댁 그런 어떤 옛날의 추억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네. 그래서 그리워하는 거고 그 그리움을 뭐 하는 거니? C마인드 고조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화자의 내면에는 그리움이 있을 거고 화자의 내면에 당연히 뭐 있고? 결핍 있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봐봐. 소를 울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서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진짜 날 부르는 게 아니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내면 세계 속의 농촌에 대한 그리움이 문득 뭐 하는 거야? 문득 뭐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니? 오랫동안 그곳에 뭐 했다? 서 있었다. 그럼 잘 봐. 그럼 화자께서는 뭐라 얘기할래? 여기 있는 농촌을 뭐 하고 있구나? 여기 있는 농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되는 거야? 이상.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으니까 이런 그리움도 당연히 심화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보자. 1번.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낸다.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이라 나와 있어. 봐봐. 대응이란 얘기는요. 주로 공통적인 거나 대조, 즉 차이를 전제로 했을 때 대응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가시를 다시 한번 봐봐. 돌아간과 달리는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백무선이 뭐 하는 거? 철길을 돌아가고 달리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대응된다는 얘기는 백무선에 대한 내용인데 백무선 철길에 대한 내용인데
뒤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 두 대상 간에 뭐 긴장감이라 나와 있죠? 일단 두 대상도 아닐 뿐더러 긴장감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 뭐예요? 잘 모르는 것에서 오는 뭐 두려움.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동시에 두 대상 간에 무엇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차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다 뭐에 대한 내용하고 있는 거야? 백무선 철길에 대한 내용하고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긴장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철길에서 화물차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해서 정적인 이미지 절대 안 되지. 뭐라 얘기할래? 동적인, 그쵸?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 그딴 거 없죠? 그냥 뭐예요? 북쪽에 대한 그리움이 모대는 심화되고 있는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 라고 의문을 던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의식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을 느끼는 화자의 뭐 애달픈 심정. 왜 애달픈 건데? 여기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결핍. 부재한 대상을 뭐하고 생각하니까 그리움 있고. 보시죠. 특별하지 않은 거 봅시다.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어.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성찰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과거 장면 회상. 그래서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여기 뭐 한다? 부각. 2번. 쏴르르를 활용해서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게 아니죠. 헷갈렸다라고 나와 있지. 3번. 디귿을 활용해서 여기 또 나오죠.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앞에서는 고조되지 않다가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느껴져? 청청하게 푸르다라고 나와 있으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터뜨려져서 나온 거니까 푸른 하늘의 색채를 여기 뭐한다? 부각한다. 문제 없고요. 리을을 활용해서 무섬증의 언덕을 달려 유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되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까르르를 통해서 의성부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한다. 부각한다. 얘는 당연히 그래서 부각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고. 5번. 유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가는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왜 선명하게 지각하는 건데? 또랑또랑 익는 냄새라며. 그래서 선명하게 지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뭐해? 부각 강조. 29번 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용학과 이시영의 시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입니다. 잘 보세요. 보기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북쪽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곳은 전부 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부 다 뭐? 고향.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야. 이용학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뭐래? 언젠가는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 근원적 공간이야.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복되다, 눈을 보고서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봐.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뭐? 궁벽한 산촌, 가난하고 험난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두 글자, 묘사. 여기 궁벽한 산촌이야. 그 다음에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여기 뭐라 나와? 지금은 여기 뭐라 나와요? 지금 뭐라 나와? 상실. 그럼 100% 뭐예요? 부재. 그것을 뭐 하니까? 생각하니까 그리움, 결핍.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 묘사된다. 농촌 바로 나오시네요. 되셨나요? 가보자. 아휴. 1번 봐.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준다. 잘 보세요. 이거 봐.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뭐예요? 묘사야, 묘사. 됐니? 묘사. 묘사는 다른 말로 구체적 서술.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다른 말로 부각 앤드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겠지. 2번. 험한 벼락 너머 산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마을인 고향의 궁벽함, 험하고 가난한 곳, 속옷비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고향의 뭘 보여준다? 평화로움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분위기, 또 상황.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떠올린다라고 나와 있지.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그래서 여기 북쪽 고향에서 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다시 고향에 가고 싶으니까 눈이 어떻게 느껴져? 복되게 느껴진다. 다시 가고 싶으니까.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 아까 뭐 영자, 영숙이, 순임이 이런 거 나왔지?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여기 뭐라 나와? 기억. 왜 기억인데? 구체적 과거 장면을 뭐 했으니까? 회상했으니까. 4번.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은 언어를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는다. 잠깐만.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겠니? 귀환에 대한 기대예요? 안 돼. 왜?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왜? 언제 돌아갈지 알아? 몰라. 몰라. 다만 나는 계속 어디를 생각해? 이상, 북쪽을 뭐 할 뿐이야? 생각할 뿐인 거지. 얘도요. 현재 지금 뭐 한다고 했어? 농촌은 없지. 상실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 회상이란 말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되시는 거고. 5번.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틋함, 그 다음에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계속해서 뭘 가지고 있다?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마 또 나오죠? 부각 앤드 강조. 되셨지? 애틋함까지. 잠깐만 끊었다 합시다.